안녕하세요. 정치 여러분, 건강유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건강유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권여선 작가님의 음식 산문집이죠. 오늘 뭐 먹지 중에서 여름철 음식, 여름나기 밑반찬 열전에 나오는 가죽나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죽나물의 건강학적 효능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죽나물은 장티푸스나 대장균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죽나물입니다. 특히 내부장기의 염증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요도염, 장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이하고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권여선 작가님이 잘 드시는 음식들을 살펴보면 위나 장에 좋은 음식들, 설사병에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권여선 작가님 본인의 몸에 보탬이 되는 음식을 본능적으로 잘 알아서 챙겨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권여선 작가님은 소음인 체질이라고 하는 위장과 장이 냉하고 약한 체질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책 속에 나오는 가죽나물 역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잦은 설사 증상을 치료해주고 복통과 소화불량을 치료해줍니다. 위장과 대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가죽나물인 것이죠. 가죽나물을 드신 권여선 작가님의 위장과 대장은 편안함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권여선 작가님의 음식 산문집 오늘 뭐 먹지 여름나기 밑반찬 열전 중에서 가죽나물이 나오는 부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건강요정은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시래기 나물만큼이나 열광하는 나물 한 가지는 가죽이다. 참죽나무 또는 가직나무의 새순이라 참죽순 또는 가죽순이라고도 하는데 내게 그것은 어머니가 처음 일러준 그대로 가죽이다. 가죽은 1년 중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만 나온다. 벚꽃이 지고 철쭉이 피일 즈음이면 시장에서 연한 가죽을 한 묶음씩 묶어놓고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처음 가죽을 먹어본 것은 20대 후반이었다. 그때 나는 육식주의자가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채식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육류나 해물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된 어머니는 채식 식단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혹시 그런 불만을 토로는커녕 생각만 해도 종교적인 징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아한 백조처럼 겉으로는 초연한 태도를 취했지만 어머니는 나름대로 물밑에서는 아주 바쁜 움직임을 보이셨다. 어머니는 채식의 소박함과 지루함을 어떻게든 벌충하기 위해 채소와 버섯의 온갖 조리법을 응용하여 육류나 해물류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가 개발한 조리법 중에는 말린 표고버섯의 동그란 기둥만을 모아 몇 날 며칠을 불려 쿵쿵 찌어 가진 양념으로 반죽해 부치는 버섯고기 동그랑땡이 있는데 그걸 한 채 반 부쳐내기 위해서는 말린 표고 한 가마니 정도가 필요했다. 또 밀가루 반죽을 오래 치대어 쫄깃한 육질처럼 만들어 가진 양념에 볶아 먹는 밀고기 볶음도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콩단백을 치대어 길쭉하게 썰어 녹말가루에 묻혀 튀기는 콩고기 탕수육도 있었다. 두 가지 다 팥죽지가 떨어져 나갈 듯한 고된 노동이 필요했다. 아무튼 가죽도 그렇게 채식을 다양화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이 찾아낸 식재료 중 하나였다. 그때 나는 가죽을 처음 먹고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나 싶어 깜짝 놀랐다. 어머니도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흐뭇한 표정으로 내게 일러주셨다. 이게 바로 가죽이다. 가죽나물은 보통 한 단에 5,000원 정도 하는데 한 단의 크기가 엄지와 검지로 동그랗게 만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항상 10,000원 주고 2단 사온다. 우선 가죽의 소중한 이파리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씻는다. 가죽을 끓는 물에 데쳐 간단히 무쳐 먹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가죽 고유의 향이 날아가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씻은 가죽은 연한 소금물에 담가 반나절 정도 절인 후 너무 꽉 짜지 말고 지그시 눌러 짠 다음 채반에 잘 펼쳐 하루 정도 말린다. 지그시 눌러 짜느라 접히고 오그라진 잎들을 살살 펼쳐 말려야 하는데 이때에도 잎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말릴 때도 햇볕에 바싹 말려서는 안 되고 그늘에서 꾸덕꾸덕 말려야 한다. 안 그랬다간 잎들이 다 부서져 달아난다. 아기 다루듯이라는 말은 가죽 이파리 다룰 때 하는 말 같다.
이렇게 말린 가죽은 장아찌나 김치나 나물 뭘 해도 맛있다. 고추장에 차곡차곡 박아놓으면 가죽 장아찌가 되고 김치 양념에 버무려 익혀 먹으면 가죽 김치가 된다. 가죽나물은 가진 양념에 고춧가루와 액젓 등을 넣어 팔팔 끓이다 가죽순을 넣고 후딱 튀기듯 볶아내면 된다. 나는 주로 반은 가죽 장아찌, 반은 가죽 나물로 만들어 먹는다. 그러려고 2단을 산 것이다. 가죽은 정말 오묘한 맛과 향을 내는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나무와 쇠와 흙의 맛이 골고루 나서 나는 그것을 목금토의 맛이라고 부른다. 밀폐된 용기에 꽁꽁 넣어둔 가죽 장아찌는 여름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찬밥을 보리차에 말아 밥 한 술에 가죽 장아찌 한 우라기씩 얹어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힌다. 물이 더해졌으니 수목금토의 맛이라고나 할까? 사등분한 김에 참기름에 비빈 밥과 가죽 장아찌 한 줄기씩 넣어 꼬마 김밥처럼 싸먹어도 맛있고 대접에 보리밥 담고 가위로 잘게 자른 가죽 장아찌와 오이지와 열무김치를 넣어 들기름 한 방울 뿌려 비벼 먹어도 맛있다. 가죽을 박아놓은 고추장에도 특유의 향이 배어 그 고추장을 넣고 비비면 가죽 향이 사무치도록 짙어 이게 바로 가죽이다 싶다. 이 글을 읽고 그 맛이 너무 궁금하다며 부랴부랴 가죽 장아찌를 만들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가죽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반짝 따고 억세어지면 못 먹는다. 나는 이미 제철에 가죽을 사서 여름 안주로 먹으려고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 지금 우리 집 냉동실에는 백명란과 시래기가 봉지 열려있고 냉장실에는 소고기 장조림, 오이지 무침, 가죽 장아찌가 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당장 소주 한 병을 따도 곧바로 안주 한 상을 차려낼 수 있다. 공부와 음주에 공통점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아니,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